물놀이 이후에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인 피부와 물이 들어가기 쉬운 눈, 귀, 입 등을 통한 감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물놀이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지난 장마 때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분들께야 물은 무섭고 지긋지긋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은 물놀이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시원한 계곡과 바다는 물론이고요. 워터파크나 수영장 등은 피서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시기인데요. 요즘은 바닥 분수라고 해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워터바움이라고 해서 놀이공원에서도 물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가수 싸이의 공연에서는 공연 중에 물을 뿌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물놀이도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물놀이 관련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관련 질병은 주로 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인 피부와 물이 들어가기 쉬운 눈, 귀, 입 등을 통한 감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미국 건강의료 매체인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요. 여름철 주의해야 할 물놀이 감염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깨끗해 보이는 계곡이라든지 호수, 하천 등에는요. 인근 산속에 거주하는 야생동물의 배설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의 소변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은요, 상처가 난 부위에 닿게 되면은요, 렙토스피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소변에 의해서 감염되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두통이라든지 발열,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요. 며칠 만에 가볍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치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워터파크나 수영장의 경우에는요, 수질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소독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사전에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물에서 나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햇볕으로 인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러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접촉성 피부염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바르고 물놀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이나 코로 감염되어지는 질병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영장 물은 염소나 락스를 이용해서 살균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수영장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물의 순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영장 물 전체가 순환하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을 비롯하여서 박테리아와 기생충들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비단 수영장 수질 관리 시스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사실 수영을 하고 난 뒤에는 누구나 샤워를 잘 하지만요. 수영 전에 꼼꼼하게 샤워를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중목욕탕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죠.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세요. 자,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니, 씻으러 왔는데 미리 씻고 들어가라고? 저는 어릴 적에 이 문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문과 생식기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경우에는요, 우리 피부에 각질도 많기 때문에 미리 각질을 제거한 후에 들어가야 수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알려줘야 될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소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개인 위생에 소홀하게 되면은요, 수영장 물이 오염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들어가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들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충 물만 묻히고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이 물이 입을 통해서 체내에 들어가게 되어
수인성 전염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한 미생물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 수인성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요, 구토라든지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호수에서 수영하던 여자아이가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코나 입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뇌로 올라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가 미국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은 눈으로 감염되어지는 질병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폴로 눈병 하면 모두들 아실 텐데요. 여름철에 물안경을 쓰지 않고 물놀이를 하게 되면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눈을 통해 들어와 아폴로 눈병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엔테로 바이러스나 코사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급성 출혈 결막염을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염병은 사람들끼리 직접적인 눈 접촉을 통해서도 옮겨질 수가 있지만요, 눈을 비빈 손으로 건드린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짐으로써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하고 나서는요, 수건은 각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요,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 학교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로 아폴로 눈병을 옮겨주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각막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눈이 토끼눈처럼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절대로 친구끼리 옮기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로 감염되어지는 질병인데요. 귀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귀를 통한 감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귀 속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 안에도요, 잔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털들이 물이 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를 청소한다고 해서 귀를 자주 파게 되면요, 이 털들이 소실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귀로 들어가는 먼지라든지 물 같은 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귀지라고 하죠. 이 귀지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면요, 귀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용상 보기가 민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청소를 하다가 귀에 상처가 나게 되면요, 이야기는 좀 더 달라집니다. 귓구멍에서 고막까지 이어지는 웨이도는요, 물이 접촉하기가 쉬운 부위로 이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귀 속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세균 침투로 인한 웨이도염이라든지 고막염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물놀이를 삼가하시거나 물을 차단할 수 있는 귀마개를 착용하신 다음에 물놀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놀이 이후에 당장 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고 나면요, 귀에 남아있는 물을 잘 제거하셔야 하는데요, 한쪽씩 한편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물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예전에는 바닷가의 경우에는 주변에 햇볕에 달궈진 돌을 귀에 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면봉이 있기 때문에요, 가볍게 면봉으로 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에 남아있는 물이 계속 귀에 있다 보면요, 귀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더 깊은 곳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외이염은 어느 정도 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중이염의 경우에는요, 심하게 되면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나 부모님께서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운 여름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여름도 저 건달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